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하면 흡수통일 하겠다, 통일한국 달성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 비핵화하면 식량, 항만 등 인프라 지원하겠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가죠. 건설 기업들이. 그러면 북한은 붕괴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2의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포스코나 아니면 현대가 북한에다가 공장 내고 반값 철강, 반값 OLED TV, 반값 자동차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배포하면은, 그러면은 일본 도요타, 소니 그냥 다 문 닫는 겁니다. 아니면은 북한으로 공장을 옮기든지. 일본 붕괴되는 거고, 탈중국 기업들이 북한에 대거 유치되면은 중국이 붕괴되는 겁니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와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양쪽에다 올려드립니다. 양쪽 다 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하시면은 그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역사방송, 역사 살리기, 북한 망한다, 중국 망한다, 통일한국, G2 코리아 이런 이야기 하니까 듣기 싫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광고비가 100% 차단됐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의 하와이 30년 영화 시사회가 있습니다. 9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고요. 신분증 가지시고 국민 누구나 선착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때 후원 많이 하셨는데 후원하신 분들도 참여하시면 됩니다. 후원 안 하신 분도 참여하시면 되고. 자, 영화는 건국이념 보급회에서 만드셨고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대관을 해주셨습니다. 원래는 8월 15일날 대관하려고 했는데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개봉하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이승만 이름 들어가니까 대관을 안 해줘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예. 참 서글픕니다. 서글퍼. 건국의 아버지 영화 하나 제대로 상영 못하는 게 서글픕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이야기했고요. 한미동맹 강화를 언급했죠. 그리고 이번에 8월 15일 경축사 전문에 보면 독립운동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 독립했죠. 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북한을 공산주의로부터 독립시키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육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비핵화하면 한국처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북한의 이제 인프라를 공사를 하게 되면요, 한국에서 이 막노동 하는 인부들을 100%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인력들은 올라가더라도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기술교육을 시켜가지고 현장에 인건비 주고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미쟁이질 하는 것도 가르치고 아스팔트 그런 이 믹스 하는 것들, 시멘트 공구리 치고 하는 것들, 포크레인 하는 것들, 포크레인 조작 이런 것들 등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시켜가지고 현장에 투입하는데, 투입하면 인건비 줘야죠. 그리고 하루 세끼 밥 먹여야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간식 먹이지. 교육할 때 교육 잘 받는 사람은 생필품 또 선물로 주고, 쌀도 주고, 햇반, 치약, 칫솔, 식용유 등등, 비누 이런 것들을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장마당으로 갈 거 아닙니까? 장마당으로. 그러면서 이 북한 주민들 갑자기 돈 벌기 시작하니까 이것저것 사먹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거, 시장경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통일이 되면은 북한이나 남한이 갑자기 통합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향후 30년간 한국에서 북한으로, 남한에서 북으로 못 올라가게 만들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못 내려오게 만들고 차단시켜 놓고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성공산, 원산항, 청진항 이런데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서 공장을 건설할 거고, 그러면 그 공장에 북한 주민들이 또 인건비 받고 인부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송이 남북한 통합되고, 금융이 남북한 통합되고, 통신이 남북한 통합되니까 낮에 일하고 저녁에 한국 드라마 보는 거지. 사랑의 불시착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야 무선으로 저기 우리 화상통화 하는 거죠. 화상통화하고 야 돈 좀 100만원만 보내라 뭐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럼 북한에서 받는 거지. 그리고 뭐 저기 우주 인터넷, 지금 달 탐사선 다누리가 뭐 한다는 겁니까? 우주에서 인터넷 쏘겠다는 거 아닙니까? BTS 음악 쏜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북한 전역에다가 인터넷을 깔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우주에서 인터넷을 쏴버리고 그냥 기기만 나눠주면 알아서 인터넷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급속하게 이 남북한을 통합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탈중국 기업들이 북한에 또 투자를 할 거고, 한국군, 경찰, 공무원, 공기업, 선교사 등 약 한 200만 명이 북한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남한에는 200만 개의 양질 일자리가 생기겠죠. 그리고 남한 내 부품 산업이 대폭발하는데, 지금은 남한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중국으로 부품을 보내 가지고 중국에서 재조립을 해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그게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의 100개를 수출하면 약 70에서 80개는 70에서 80%는 중국에서 재조립해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서 북한의 개성공단 뭐 원산공단에서 조립돼 가지고 원산항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요? 북한으로 가는, 아니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보셔야 된다. 그러면 남한의 부품 업체들도 떼돈을 벌겠죠. 그 또 남한은 남한대로 돈이 풀리고 북한은 북한대로 돈이 풀리고, 또 남한에는 관광업, 화장품, 식당, 뭐 분식집 이런 것들 소상공인들 경제가 성장할 거고, 북한은 어찌 되겠습니까? 북한의 개성공단 그 옆에 무슨 뭐 관광지구 만들고, 저기 금강산 관광지구 만들고, 뭐 개성, 원산, 갈마항 거기도 관광지구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의 사람들이 놀러를 가는 거야. 몇월 며칠, 야 원산에 무슨 호텔에 몇월 며칠 날 내가 방 잡아 놓을 테니까 무슨 호텔 몇월 며칠 날 오라.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오겠죠. 글로 버스 타고 올라오고 하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남한에서 야 너 이번에 내가 50만원 보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뭐 금강산에서 그 가족들하고 친지들하고 만나가지고 술도 마시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일주일 뭐 2박 3일 혹은 3박 4일 일주일 놀다가 다시 내려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다음에는 우리 저기 어디 한번 가볼까? 개성에 한번 가볼까? 원산에 한번 가볼까? 그래 원산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올라갈 때 홍삼도 갖다주고 뭐도 갖다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되는 거면 이제 아시겠죠? 그 남한 사람이 북한에 그냥 무작정 올라가게 하면 가가지고 부동산 다 사버릴 거 아닙니까? 종북 주사파들도 올라갈 거고. 자 그렇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북한은 북한대로 돈이 풀리고 남한은 남한대로 돈이 풀리고, 남한에서는 학원이 급성장하게 될 거고 주가가 폭등하게 될 거고요. 현대자동차가 반값 자동차 북한에다 공장 만들어 놓고, 삼성이 반값 OLED TV 만들고 반값 철강 포스코가 반값 철강 만들고 하면 도요타, 소니 등등 이 일본 기업들 전부 다 북한으로 공장을 옮기든지 망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방력이 2배로 확충되겠죠. 전투기, 전차 등 2배로 생산해야 되고, 중국을 물량 공세를 막아야 되니까 2배로 늘어난다. 방산시장이 초호황되고 전세계 항공무기 수출이 급증되고 중국 경제가 폭망하는데 군비 증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국 해체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적 자치주가 통일한국에 흡수가 되는 겁니다. 야 북한이 우리보다 못 살았던 것 같은데, 야 북한 가니까 건설 일자리도 많고, 그러면 어떻게 와요? 다 어디 또 북한에 와가지고 돈 벌어먹고 그러면서 그냥 남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저기 조선족 자치구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뭘 하냐, 주민자치 투표를 하는 거지. 야, 우리 통일한국에 붙겠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승인해버리고, 그 유럽이 승인해주고, 러시아가 승인해주고 하면은 만주의 조선족 자치주가 한국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군이 들어가 버리면 중국군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중국군이 힘이 빠지거든. 자, 한미연합군 훈련이 2022년 8월 21일부터 9월 뭐 초까지 실전적 훈련을 한답니다. 국가 총력전 개념으로 하는데, 이번에 림팩 훈련에 한국군 해군 장성이, 해군 제독이 9개국 상륙 강습단을 훈련을 했고 지휘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북한 들어가는 훈련 한다는 겁니다. 자, 중국이 서해에서 훈련하고 있고 북한이 수랑미사일 2발 쐈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 이번에 낸시 펠로시 그 전용기를 추적하려던 중국의 함정과 전투기가 미국의 전자전 능력에 완전히 먹통이 돼가지고 추적 불가능했다고 나왔죠. 그리고 미국 전자전기가 뜨면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중국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B-52, B-52 전략 폭격기 세대에다가 핵탄도 탑재해가지고 미사일을 한 대당 뭐 몇십 발씩 그 탑재를 하니까 이게 사거리가 2500km입니다. 이런 게 낸시 펠로시 그 전용기를 호위를 하니까 중국군이 꼼짝을 못했죠. 이런 것들이 쓱 들어가면 중국이 무너진다. 자, 김정은이 코땡땡 확진받았다, 뭐 죽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국군이 이제 들어가는 준비가 다 끝났다. 한미연합군이 작년 11월부터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자, 북한의 제철소, 조선소, 자동차, 항만, 공항이 원산 갈마지구, 원산항 이쪽에 생긴다고 하면은 인천공항까지 이게 고속도로가 있어요. 지금 고속도로가 쭉 깔려 있는데 원산 인천공항 210km입니다. 원산 철원이 100km고 화천 고성 여기가 전체가 다 살아납니다. 파주 뭐 이쪽도, 평양 이쪽도 살아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새만금의 신국제공항을 짓는데 이게 활주로가 2500m 짜리가 하나래요. 이거 동남아밖에 못 가거든. 근데 요거를 4000m 짜리 2개로 늘릴 필요가 있다. 새만금에서 미국하고 유럽행 직항 노선이 뜨면요, 그러면은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새만금으로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새만금 신국제공항에서 충남 전역을 해본들 100km 안짝에 대전, 서산 다 들어가요. 그리고 저기 광주까지 전남, 인천공항을 거치지 않고 새만금에서 미국행, 유럽행 직항 노선이 출발하면요, 탈중국 기업들이 대거 전남, 전북, 새만금, 충남에 유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교통이 잘못된 게 서울 위주로, 서울이 교통이 편하게 만들어 놓고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는데 거짓말이지. 지방에다 공항을 만들어주면은 각 지역의 미국행, 유럽행 직항 노선을 개설하면 기업 인재들이 굳이 서울로, 땅값 비싼 서울로 모여들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사업 관광하기에 편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모든 경제 주체가 북한으로 올라가면요, 지방은 경제가 쪼그라듭니다. 대구 공항도 사실은 이게 지금 2744m래 이거를 갖다가 그 미국행, 유럽행 직항 노선이 뜰 수 있게끔 좀 확장을, 어차피 짓는 거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 자, 부산도 3500m 짜리 활주로 1개 건설하는데 이것도 한 4000m 짜리 2개로 해가지고 미국행 이 비행기들, 대형 비행기들이 대거 뜨고 내리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왜? 부산은 북극 항로상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일본, 중국의 물동량을 다 흡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북극 항로가 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앞으로 인프라가 막 들어온다고. 지금 부산에 IBM이 양자 컴퓨터 그 단지를 만든대요. 기존 슈퍼컴퓨터에 1000만배 빠른 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왜 서울로 안 가고 부산으로 옵니까? 앞으로 부산이 뜬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국제 정세나 이런 것을 보고
활주로를 좀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제주에서 미국, 유럽 직항 노선이 취항할 수 있게 하면은 미국의 관광객들이 올 거 아닙니까? 자, 미국인들이 전국에 투자를 하고 관광을 하면요, 이 안보가 증진되겠죠. 그리고 이런 공항들은 유사시에는 미군 물자가 반입이 되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불침항모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관광지와 연계를 해서 외국인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면은 지역에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외국어 가능한 인재들이 고향으로 귀향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월출산인데 얼마나 이쁩니까? 응? 이제는 이런 거를 좀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글로벌화 돼버렸기 때문에 이 국제 정세나 이런 걸 보고서 국토의 발전 균형, 뭐 발전 방향 이런 걸 짤 필요가 있다. 자, 5년간 서울에 50만호 주택을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주택이 모자란 게 아닙니다. 서울에 모자랄 뿐이, 서울만 살기 좋게 만들어 놓고 서울에 사람들 몰리니까 서울에 계속 집중은, 지방은 다 죽으란 이야기지. 지방에 공항을 만들고 그러면 기업이 내려가고 사람들이 내려가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서울 수도권의 이 과밀화가 해결이 되겠죠. 집만 지으면 됩니까? 의료, 도로, 복지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감당이 되냐고. 자꾸 지방을 흩어야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도 조금 앞뒤가 꽉꽉 막힌 사람들이 참모로 있다 보니까 서울대, 법대 뭐 이런 사람들, 검사들 뭐 그러다 보니까 국제 정세하고 전혀 역행해 가지고 이런 국가의 발전 플랜을 짜는데 좀 안타깝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과 연계해 가지고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도 해야겠지만은 6.25 문화 콘텐츠를 영화 드라마로 만들어 가지고 넷플릭스로 전세계에 뿌리고 전국에 6.25 격전지에다가 박물관을 크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게 관광 인프라가 될 거 아닙니까? 인류 최초의 자유의 성전, 인류 최초의 사상전, 체제전쟁이 그게 6.25입니다. 6.25는 초창기 3개월은 북한군하고 싸웠고 나머지 34개월은 중공군하고 싸웠어요. 전세계가 반중정서잖아. 그럼 장진호 전투 이런 거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넷플릭스에 뿌리면은 전세계가 한국을 주목할 거고 미국이 눈물을 흘릴 거 아닙니까? 미국의 군인들이, 미국 국민들이. 이런 걸 해야지, 대통령 참모실에서. 그리고 6.25 영화는 보시면 첩보, 로맨스, 뭐 전투, 블랙버스터, 전투씬 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문화 컨텐츠로 안 하면은 뭘 문화 컨텐츠로 합니까? 중국은 없는 것도 소설 지어내가지고 영화 만드는데 한국은 있는 것도 안 해? 이래가지고 넷플릭스에 배포하면 국민들이 깨어나고 보수화 될 거 아닙니까? 지지율이 올라갈 거고 보수가 결집하겠지. 자, 자유대한민국의 건국과 부국을 소재로 영화 드라마를 제작해가지고 넷플릭스에 배포할 필요가 있다. 전국에 6.25 박물관, 건국과 부국 박물관을 건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민들도 계몽이 되고 국민들도 깨어나고 그러겠죠. 자, 레닌이 여운형에게 지시를 합니다. 상해 임정을 해체하라고. 그래가지고 레닌한테 그 임시정부의 그 이동희 국무총리가 사람 보내가지고 돈을 1차 40만 루블, 2차 200만 루블을 받아와요. 지금은 한 3천억을 받아와. 그래가지고 뭐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들이 레닌 자금받고 대한독립군단 3,500여 명을 제거하는 데 앞장섭니다. 이르쿠츠크바 고려공산당, 여운형이, 박헌영이, 김규식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독립운동할 때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시키죠. 칼을 꽂고 김구가 소비에트 체제에서 주석이 됩니다.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한다고. 공산주의 체제로. 김구 주석, 김일성 주석, 모택동 주석. 왜 김구 주석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임정 요원들이 남한으로 들어와서 남로당이 되고 북한으로 가서 북한 공산당이 되고, 그래서 이 해방 이후에 전 국민의 78%가 사회주의를 찬성했습니다. 1946년 미군 정청이 조선하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건국을 방해한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이런 역사를, 이 스파이물이지, 스파이물. 이거 첩보전이지, 첩보물. 이승만 대통령이 뭐랬어요? 북한의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 준비하자.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그래 외치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역사를 모르고 옆에 참모들도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역사를 모르면 천박해지고 이 수준이 떨어지고 나라 팔아먹고 엉뚱한 길로 갑니다. 자, 김구가 뭐 했어요? 북한 공산주의와도 손잡을 수 있다. 선거반대 하나의 정부를 만들자. 우리끼리 선거하면 분단을 조장한다. 그래서 1948년 4월 19일날 북한 방문하기 위해 38선을 넘잖아요. 김구가. 누구 손잡고? 간첩, 북한 김일성에 보낸 간첩 성시백이 손잡고. 그래가지고 1948년 4월 30일날 남북 공동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외국군대 철수하라. 우리 강토에서 외국군대 철수하라. 유엔에서 선거하라고 했는데 남조선 단독 선거의 결과를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건국을 부정한 사람이 100번 김구인데 100번 김구 기념관은 있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부국 박물관은 없다. 이 말이 돼요? 자, 4월 30일 공동선언 발표했고요. 자, 김대중, 이게 김구, 김일성, 그리고 김대중, 김정일, 노무현, 김정일이 연방제 통일, 공산주의 적화 통일하자 뭐 선언했죠. 판문점 선언, 문재인이, 김정은이 남북대화, 남북협상, 민족화해, 민족공조 이런 것들을 다 역사 박물관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애들 젊은 사람들 교육시키고 이런 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 그 참모들이 전부 서울대 나오고 그 서울법대 뭐 검사 출신들인데 이 사람들이 역사를 몰라. 그러니까 참모들을 좀 바꾸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지지율 그냥 50% 60% 금방 넘어가지. 전국이 관광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머리 좋은 거 책으로만 세상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책으로만 세상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좀 다양한 사람들을 참모진에 갖다 꽂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주 4.3 사건의 진실, 탐나의 봄, 건국 직전 공산주의자들이 벌이는 대학살극이 제주 4.3 공산폭동의 진실입니다. 9월 한 달간 영화가 9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 저녁 30분, 저녁 7시 30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허리우드 클래식 극장 서울 종로 상가에 있습니다. 02-367-4232 55세 이상은 2,000원 신분증 갖고 가시고 그리고 학생들도 학생 할인 냅니다. 이런 거를 좀 많이 보십시오.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짐승이 되고 나라 뺏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